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식객인데요. 허영만 화백이 발로 취재해서 그린 음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부유했다고 해요. 여수 출신인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멸치 사업에서 망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권 맛의 시작부터 해서 8권까지 저는 읽었는데요. 이 다음에도 계속 연재가 돼서 2배 이상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 유학 중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태어나기는 47년도였는데요. 화가가 되겠다. 미대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버지 사업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만화가 문화생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거기서 수련을 하고 최초로 데뷔한 것이 74년, 20대 후반이죠. 강아지를 소재로 해서 신인 만화를 공모하고 각시탈이라는 것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혼자 했다기보다는 어떤 문화생으로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한 문화생을 두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가 발표한 것들은 오랜 기간이니까 지금 70대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고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리뷰하는 식객 같은 아주 좋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주식 투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좀 실망도 했어요. 물론 뭐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랄까 깊이 이해의 깊이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식객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발품을 팔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어렵죠. 화자한테 듣는 얘기를 하는 권리의 매매이기 때문에. 근데 식객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먹고 혹은 뭐 만들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죠. 유명한 것에는 90년대 발표한 나라라 슈퍼보드 이게 아마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타짜 이건 영화화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리뷰한 식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샤브인섭 형태로 이 차로 음식 재료를 파는 성찬 그리고 음식 기자 그러니까 진수 이 둘이 일단 중심이 돼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들어오죠. 둘은 우연히 뭐죠? 진수가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야근을 하고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성찬이 아침에 확성기로 고추 사세요, 뭐 오이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만나죠. 뭐 진수가 음식 재료를 갖다 사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확성기 좀 꺼라 하는 형태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다행히도 성찬은 요리 경험이 있었고 진수는 요리 취재하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결국은 이 8권까지는 그냥 사랑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뒤에 결혼하고 임신하는 것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우남정이라는 곳에서 성찬이 수련을 했거든요. 마치 이 허영만이 문화생으로 들어서 수련을 하듯이 그 우남정과 그 오숙수 원래 오숙수 대한제국 때 황제의 식사를 담당했던 대령숙수죠. 대령숙수의 아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오숙수의 아들인 오봉주가 이 배경으로 나오고 오숙수와 친구였다는 자원 선생이 나오는데 둘은 요리 실력과 미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찬이 살고 있는 보광빌라도 뭐 나중에는 재건축이 돼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로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읽었던 8 권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자, 그중에서 제가 봤던 엊그저께 봤던 우행시하고 비슷한 아 에피소드 10 화죠. 고구마를 하나 소개를 하고 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하자면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 성일은 성찬하고 그러고 보니까 돌림자네요. 성일은 이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빨간 딱지로 붙어 있는데 아버지는 고기잡이 갔다가 죽고 어머니는 재가를 하고 뭐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4 시간 거리면 사실 꽤 되죠. 40여 거리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라고 일찍 죽고 며느리는 시집 가 버리고 손주 하나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손주를 많이 학대를 한 모양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5살 때 가출을 했대요. 5살 때 가출했으니까 제대로 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수가 되는데 여기에 인제 보광빌라 식구들하고 신부님이 그 재수자 방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통은 이 재수자 방문하면 먹을 걸 갖고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성일은 사식 대신에 원래 그 콩밥을 달라고 하고 나중에 성찬이 가져간 고구마도 안 받죠. 지금 콩밥만 해도 소화가 안 나가 죽겠는데. 그런데 억지로 넣어둔 고구마를 밤엔 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아니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싸구려 고구마냐." 근데 고구마랑 같이 준 게 동치미였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 4 시간 거리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지만 쫓아내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게 새로 시집 갔는데 전 자식한테 뭐 그걸 환대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을 거고 특히 그때처럼 어렸을 때는. 그런데 항상 그 밥솥 안에다가 예전에는 밥솥이 아주 컸죠. 아궁이에다가 올려 놓은 그 밥솥에다가 식지 말라고 따뜻하게 고구마랑 고구마 그리고 물이 먹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동치미까지 같이 넣어 줬는데 이 사형수 성일은 그게 자기가 어머니가 그려서 가고 고구마를 훔쳐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훔쳐 먹은 게 아니에요. 옆에 동치미를 놨다는 거는 내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고 누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그 손녀하고 딸하고 이렇게 바꿔친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본능이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호르몬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결국은 그때 돼서 삶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감사를 합니다. 이 내용은 우행시랑 똑같아요. 우행시에도 어찌 보면 그 형제가 어릴 때 가출을 하고 동생은 죽고 그러면서 역시 살인 뭐 우행시에서는 뭐 다른 친구의 그걸 뒤집어 썼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인제 죽기 직전에 인제 '아 나 이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자, 이렇게 50화 이상인데 그중에 하나만 했고요. 여러분 이 식객을 리뷰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 그 3대 욕구 성욕, 수면욕, 식욕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자주 일으키는 게 이 식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4 시간 정도 되면 배가 고파요. 물론 뭐 정말 많이 먹은 저는 뭐 뷔페 가면 많이 먹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8 시간까지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루에 뭐 2번 이상은 그 식욕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뭐 수면욕일 때는 잘 때는 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성욕은 뭐 대놓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늙으면 또 감퇴하기도 하고. 그런데 식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도 젖을 물려주면 본능적으로 빨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죽을 때도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아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식욕을 느끼고 먹습니다. 물론 소화 못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식욕이 우리한테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취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식 뭐 있으면 한번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구나. 어떻게 하면 더 맛있구나. 어떻게 하면 더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드는구나.' 이런 거를 어 해 보긴 해요. 물론 대부분 시간은 그냥 간단한 거를 하지만 일 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뭔가 좀 특식을 만들거나 먹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은퇴하면은 구박을 받죠, 남편들이. 평생 회사 가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때쯤 되면 은퇴할 때쯤 되면 모든 그 권한은 아내가 갖게 되죠. 집안에서는 아내가 사령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 진주를 하면 그것도 인제 돈도 못 버는 남편이 오면 그때부터는 찬밥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 30대 뭐 아버지를 보단가 뭐 길을 보단가 뭐 이런 내용 제가 초기에 리뷰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뭔가 기능을 기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장 좋은 게 이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찬이 어찌 보면 차 장사에서도 성공하고 나름 여기저기에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필요한 음식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차렸어요. 벨소리 사업을 해서 꽤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주말에 스시를 배우더라고요. 그거 뭐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이고 돈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저처럼 뭐 "은퇴해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한답니다. 근데 그건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아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음식 만드는 취미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학원을 한번 다닐 생각이고요. 예전에 '요리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힘들고 다만 그냥 식구들이나 주위의 친구들한테 마시는 걸 해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